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지옥의 연애 유튜버, 웬만한 커플들, 기혼자들 다 갈라놓는 파경의 아이콘 김알파카입니다. 다들 헤어질 준비는 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한물간 주제, 쉬어 터진 식상한 주제인 반반 연애, 반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반 연애, 반반 결혼, 말은 그럴싸한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들 거르세요 그냥. 두 갈식으로 말하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앞부분부터 질질 끌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걸으시고 결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보실 분들은 보시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40대죠?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틀딱이라 가지고 데이트 통장 어쩌고 하는 거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얼핏 들으면은 뭔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데이트 통장을 만들고 입금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질을 들여다봐야 돼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냥 안 그런 척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유독 조건들을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여자고 남자고 조건 더럽게 따지는데 이건 뭐 사랑이 아니라 계모임 내지는 조별과제 내지는 비즈니스다. 계모임 조별과제 비즈니스 같은 거는 당연히 협상을 통해서 칼같이 반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관계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쳐 웃다가는 모두가 망하죠. 근데 부부나 연인 이런 관계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애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애도 결혼도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부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일단 시작은 호감과 애정, 사랑 이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무형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인이란 존재가 나는 필요해서 사귀지 말고 또 남편이 필요해서 만들지 말고 먼저 서로 좋아해야지. 내가 막 상대방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병이 나야지. 비즈니스처럼 너 10,000원, 나 10,000원 요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솔직히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면은 진짜 비즈니스를 하든가. 괜히 막 애 낳고 살림 차리고 그러면 서로가 곤란해져요. 자, 이제 반반 연애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사연이 올라왔었는데 대충 가상의 인물이라고 칩시다. 20대 여대생 있고 30대 중반 사회인, 그러니까 직장인 남자가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요. 남친은 직장에서 돈을 벌고 대학생 여친은 학생이잖아. 돈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하긴 하는데 여자도 맨날 얻어먹을 순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알바한 돈으로 커피값 정도는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슬슬 돈이 아까운 거야. 내가 봤을 땐 돈이 아까워지면은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그래도 여자는 만나고 싶으니까. 하지만 여자한테 돈을 쓰긴 싫고 그래서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여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각자 한 달에 30만 원씩 통장에 넣어서 쓰자고. 그 얘기를 들은 여자는 조금 부담스러웠단 말이야.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버는데 30만 원을 데이트 자금을 쓰자고 하니까 뭐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고 평소에 데이트 비용을 그래도 남자 쪽에서 많이 부담을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러자고 합니다. 왠지 둘이 힘을 합쳐서 돈을 모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미래를 약속한 것 같잖아? 꼭 결혼을 하겠다 확신이 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엄지척 이 시대에 참 개념녀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반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은 둘이서 돼지갈비를 조지러 갔어요. 총 3인분을 시켰는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먹는 양이 많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2.3인분을 먹었고 여자는 0.7인분을 먹었습니다. 물론 공깃밥은 한 공기씩 사이좋게 나눠서 주문을 했고요. 근데 남자가 자기는 상큼한 맛이 필요하다고 물냉을 시켰어. 그래서 8,000원이 추가가 됐네. 근데 여자는 밥 한 공기 먹었으니까 배가 차고 또 그래가지고 냉면을 한 젓가락만 맛을 보자 해서 여자가 전체 냉면 그릇 중에서 한 젓가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자가 다 처먹었어. 문제는 밥값을 낼 때 데이트 통장에서 냈거든요. 근데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슬슬 빡이 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돈은 반반 냈는데 남자가 더 처먹었잖아. 한 3배 더 처먹었잖아.
이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반을 냈으면 반만 쳐먹어야지. 하지만 이런 거는 절대 반반 안 하죠. 그리고 애초에 직장인과 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수입에 비례해서 데이트 비용을 지불해야지. 왜 5대5야? 그럼 칼같이 반반을 하려면은 대학생 남자와 대학생 여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남자가 돈을 많이 내니까 억울해? 그러면은 자기 연봉이랑 10원 단위까지 똑같은 여자를 만나. 그래서 반반 내면 되는데 왜 지랄이야. 그리고 전제 조건이 여자도 성인 남성만큼 먹어조질 수 있는 식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가 먹다가 남기더라도 손대지 마. 잔반에 손대지 마. 버리든가 말든가. 거기에 숟가락을 대는 순간 그건 반반이 아니지. 네가 더 처먹은 거지. 또 어떤 식당에서는 메뉴를 3개 시킬 수도 있잖아. 3개 시켜서 둘이서 나눠 먹는데 그럴 때도 칼같이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에 항상 전자저울을 챙겨가지고 다녀야지. 한 입이라도 네가 더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또 어느 날은 여자가 파스타집에 가재. 파스타 먹고 싶다고. 근데 남자는 파스타가 싫어. 그거 뭐 배도 안 차고 응? 비싸기만 하고. 근데 여자가 가자고 하니까 아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전 그렇게 가고 싶다면 내가 같이 가줄게. 대신에 식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데이트 통장 말고 네가 가자고 했으니까 네가 돈을 내. 네 사비를 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여자가 내는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도 그냥 뭐 약간 떨떠름하지만 수긍을 하고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돈도 안 낸 새끼가 존나 많이 먹어. 이러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반반충의 실체입니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반반 가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혼자만 유리한 반반 조건을 세팅한 거예요. 기본 마인드 자체가 지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도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지극히 이기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다. 연애하는데 돈 쓰기 싫으면 그냥 자기보다 더 나이 많고 돈 많이 버는 여자를 만나면 돼요. 10원도 쓰기 싫고 용돈 받고 싶다 그러면 68세 여사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자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연애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여자가 할머니라는 거 그 정도는 감안해야지. 너보다 어리고 능력도 좋고 밥도 사주는 여자가 너를 왜 만나겠어. 그쵸? 그리고 이런 반반충들은 사회에서 이런 평을 듣습니다. 존나 쪼잔하다. 추접스럽다. 응? 어린 여자는 만나고 싶고 돈은 쓰기 싫고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럴 거면은 혼자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매번 반반 나누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기 시작하면은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대방은 가만히 있다가 얘가 자꾸 그러니까 나도 계산 정확하게 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상대방이 배려를 해준 것도 이제는 공짜가 아니야.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혹시 여기까지 듣고 남자가 악역을 맡아서 혹시 키말파카가 남성 혐오자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텐데 내 얘기는 끝까지 들어요. 저는 모두 깝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만났던 그 오빠들은 딱히 애인 사이까지도 아니었는데 또 아무튼 사회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인 나를 만나면은 항상 밥을 사줬어. 내가 공짜밥 먹으려고 불러낸 것도 아니고 항상 불렀어. 불러가지고 밥을 먹자,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또 나도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좀 뭔가를 내려고 하면은 까불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동갑을 만났을 때는 적당히 반반씩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칼같이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내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늘 조금씩은 내가 더 벌었거든요. 그래서 어딜 나가면 내가 돈을 좀 더 냈죠. 이게 내 나름의 공평이고 반반이고 어느 정도는 상식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다면 더 못해줘서 안달이지. 그거 뭐 계산하고 내가 5,000원 더 썼네? 이렇게 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본 아이들 중에서 특히나 새벽에 댓글 다는 여자애들 현재 내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방구왕자 월세 내고 사나요? 님은 지금 남자한테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난 진짜 월세에서 빵 터졌거든요. 이거 한 5명은 물어봤어. 5명은. 만약에 우리 서로 집이 없어서 월세로 거주를 한다면 각자 수입에 맞게 계약치를 해서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집은 내 소유잖아. 내가 무슨 임대사업자인가요? 그럼 반대로 네 남친 소유의 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맞아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네 남친이 너더러 매달 25일은 나한테 35만 원만 입금해줘. 이 정도 컨디션의 집 네가 밖에 나가서 구하려면 한 70만 원은 줘야 되거든? 그래도 내가 35만 원만 받을게. 근데 공과금은 별도인 거 알지? 이거 괜찮아? 이거 수긍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나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다 이거지? 너네 말대로 이렇게 하는 거 괜찮다 이거지? 아니 지 애인한테 월세를 받아내려면 임대사업자를 내든가 이렇게 정식으로 해야지. 또 돈을 받고 싶으면은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근데 까놓고 보면 자기는 남자친구 집에서 공짜로 살 거잖아. 근데 나는 남자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그지근성이잖아요. 남자한테 돈 안 받으면은 그건 이용당하는 거라고?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집구석에 쳐놀면서 남자 돈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 자체가 애정이 깔린 게 아니라 그냥 10원 한 푼이라도 그냥 손에 안 보려고. 제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혼자 사시면 됩니다. 이 반반 연애는 그나마 양반인 게 반반 결혼은 더 골 때립니다. 반반충들은 제발 결혼하지 마세요. 집값 반반 나눠. 생활비 반반 나눠.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자, 현실에서 반반 결혼이 어떤 모습이냐면 분명히 맞벌이인데 집안 살림이나 육아는 여자한테 다 떠넘긴다? 이렇게 하반신 쪼물쪼물거리는 애들이 또 부들거릴 텐데 이거는 통계가 그래, 통계가. 그리고 내 주변에 뭐 맞벌이 하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거의 그래. 여자가 확실히 더 집안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돈은 같이 버는데 여자가 왜 더 하냐고. 이게 반반이냐고. 또 여자가 너무 피곤해서 살림을 살짝 놨다 그러면 우리 마누라는 정말 살림이 엉망진창이에요. 반찬도 죄다 사다 먹고 애들 인스턴트 먹이는데 엄마 잘못 만난 우리 애들 정말 건강이 걱정됩니다. 너무 불쌍해요 애들이.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인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일하면서 애를 넷이나 키웠는데 맨날 힘들다고 퇴근하면 힘들다고 소파에 철퍼덕 누워있고요.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혼 여러분들 결혼하지 마세요. 제발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이지랄하고 마누라 욕 처먹이고 정성스러운 집밥이 그리우면 네가 콩나물을 무치란 말이야. 같이 돈 버는 건 당연한 거고 가끔 집안이 깔짝깔짝 하는 거는 또 뭐 잘못된 결혼이야? 맞벌이 하는데 집안 살림이 어쩌고저쩌고 타박하는 놈들은 중성화를 해야 됩니다. 억울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마누라 직장 안 다니게 가정주부 만들면 되잖아. 가정주부인데 살림 개같이 하면 그때 욕을 하라 이거죠. 또 생각해보니까 남자가 집안일 안 하는 거 이거는 기성세대 탓이 큽니다. 딸이고 아들이고 간에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뭐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설거지 빨래 요리 다 시키세요. 이것도 엄마가 다 해줘 버릇하니까 공주님 왕자님 돼가지고 결혼하면 서로 미루잖아.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안 해? 특히 엄마들 아들 하면서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자꾸 시키세요. 어렸을 때부터 해버릇 해야지 괜히 또 결혼해가지고 밥솥 중짓 하다가 늙음하게 이혼당하고 사발면으로 연명하면서 이렇게 꾸지람한 아들 만들 거 아니면은 지금 시키세요. 또 지금 꼰대들도 부인이 하는 게 당연하다? 정신 차리시고요. 어쨌든 인생은 혼자니까 어떤 성별이든 간에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을 줄 알아야죠. 또 상대방한테 얻어 처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왜 밥을 안 해 이렇게 지랄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서 먼저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이렇게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살아가면은 내 주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또 혹시나 배우자가 오냐오냐 자라가지고 집안일을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또 뚝배기를 깨야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방구가 내가 먼저 시키기 전에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분리수거를 안 하길래 제가 지랄지랄하고 인격 모독하고 그 다음에 또 헤어지자고 했죠. 그리고 집으로 보냈어요. 분리수거도 못하는 인간이랑은 빨리 헤어지는 게 답이니까. 또 설거지할 때마다 입을 삐죽삐죽 내밀길래 아 그래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라. 나도 새 출발할 테니까 하고 또 집에 보냈죠. 이런 여러 번의 훈육을 통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같이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미련을 버리고 그냥 방출. 한 번뿐인 내 인생입니다. 내 삶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저의 세장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나이를 먹으니까 이성한테 그렇게 목매질 않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 반반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으면
더 지독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반반 결혼할 거면 필히 딩크족을 하시고요. 출산하고 육아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년 정도 여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밀린 생활비는 이자 쳐서 받을 건가요? 그 이자는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그리고 여자가 애를 낳았을 시에 경력 단절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며, 반반충들은 뻔해. 애 낳고 바로 돈 벌어오라고. 지랄지랄할 게 뻔한데, 근데 출산 전에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절반은 부담해야 되잖아요, 남자가. 또 남편이 실직을 당하고 병이 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진정한 반반충 여자라면은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반반을 못 해주는 남자 됐잖아요. 아니, 애초에 여자도 남자 덕 보려고 같이 살자고 한 거 아니잖아. 남자한테 먹여 살려 달라고 하질 않은 거니까, 결론은 남자가 반반 부담 못하는 상황이면 남자도 놔줘야지. 질척거리지 말고 여자를 놔줘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부부라면은 이렇게 추접스럽게 계산기 튕기고 반반들이 많지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돕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반반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못 나누는 거를 어떻게 나누냐고. 남자 모유수유 할 수 있어요? 짜면 나오나? 그건 어떻게 반반으로 나눌 건데. 그러니까 매사에 반반 나누자고 하는 인간들 치고 치졸하고 찌질하고 졸렬하지 않은 자가 없으며, 일적으로 만나도 짜증나, 이런 부류들은. 응? 근데 이런 사람을 애인이나 배우자? 걸러야 된다. 친구로 둬도 피곤해.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마누라가 피곤하대, 오늘. 그러면 제발 남자가 밥을 뭐 볶아 먹든가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든가. 왜 기다리고 있어? 뭐 어떻게 하라고? 배가 고프면은 밥을 빨리 처먹고 애들 좀 주고 그럼 되잖아요. 또 여자도 서방이 야근하면서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오는데 지 혼자 독박 육아니 인스타에다가 남편 저격글 좀 올리지 말고 좀 서로서로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본전 찾을 거면 결혼하지 말라고요. 자, 내가 베풀면 상대방한테 득이 됩니다. 또 상대방이 져주고 희생을 하면 그 덕은 내가 보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일 때는 서로서로 해주는 게 어쩌면은 더 득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튼 지 꼴리는 대로 편하게 유리한 대로만 살 거면은 최소한 애는 낳지 말자. 결혼까지는 모르겠는데 끼리끼리 만나서 뭐 지지고 볶고 살든 니들 맘대로 하시고요. 애는 낳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들은 애한테도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그럴 사람들이야. 근데 만들 땐 좋았잖아. 자, 오늘도 여지없이 부들부들 거릴 분들 많이 등장하실 텐데요. 또 뇌내망상 및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분들의 댓글이 기다려지는데, 연애와 결혼은 조별과제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 손해보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혼자 딸이나 치면서 산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